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어제 밤에 본 영화 더 러닝맨 리뷰를 하겠습니다. 더 러닝맨 영화 네, 호불호가 갈립니다. 일단 좀 얘기를 해보죠.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 이쪽 장르 소설, 호러 소설의 진짜 거장 중의 거장, 스티븐 킹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80년대에 나왔던 소설인데 요걸 가지고 영화화된 건 두 번째입니다. 장편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1987년에 당시 액션 스타로 아주 잘 나가고 있었던 아놀드 슈와제너거가 주연을 맡아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작품 여기 보시면 이제 로튼 토마토 지수가 나오지만 이 원작을 좀 무시한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독은 옛날에 스타스키와 허치라는 TV 시리즈물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작품에 등장했던 배우였기도 했던 폴 그레이저, 폴 마이크 그레이저가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아놀 슈왈제너거가 이제 뭐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근육회 마초 근육 남자 그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요 영화가 나왔을 때는 배경이 2019년인데 원작에서는 2025년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더 러닝맨이라는 원작의 세계관이 배경이 되는 그 연도가 된 거죠. 근데 뭔가 제 절묘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 좀 차근차근 얘기하고 이 영화는 좀 뭐 당시에 아노 슈와제너거 영화 중에는 흥행이 그렇게 성공한 영화는 아닌데 뭐 제작비 정도는 남겼던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좀 약간 평범한 영화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지금 2025년도 판의 더 러닝맨은 에드거 라이트가 감독입니다. 에드거 라이트는 사실 이제 이 한국에서 흥행 감독으로 뭔가 잘 나가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베이비 드라이버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2017년도에 나온 작품이죠. 그렇긴 한데 흥행에 크게 뭐 성공했다. 뭐 그런 감독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영화광이고 되게 초기작들이 되게 재밌어요. 영국에서 만든 영화들. 새벽의 황당한 저주 이거 거의 걸작이죠, 걸작. 이 좀비 영화 중에서는 제가 좀비 영화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그 영국 영화 특유의 그런 또 정서에 또 이 좀비물의 또 특징을 잘 살린 그런 영화입니다. 하퍼즈도 당시 마초 액션 영화를 갖다 영국식으로 패러디한 영화라서 되게 흥미로워요. 그 다음에 이 감독의 영화들은 영국에서 만든 영화가 좋아요. 뭐 지구가 끝장나는 날도 이거는 뭐 극장 흥행까지도 못 갔는데 종말을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영국식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들의 연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는 베이비 드라이버가 가장 인상적인 영화였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나이트 인 소호라는 일종의 영화인데 소호가 영국이 런던이잖아요.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도 재밌습니다. 라스트 나이트 인 소호. 역시 근데 흥행에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흥행 코드랑은 좀 잘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경향은 있는데 이 또 봉준호 감독하고 절친이라서 이 더 러닝맨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시면 시내21에 봉준호 감독과 이제 인터뷰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감독은 항상 기대작을 만드는데 뭔가 아주 광범위한 국내 관객의 지지는 좀 끌어내지 못하긴 합니다. 근데 영화가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에드가 라이트의 영화 중에서 이 더 러닝맨은 지금 2시간 13분 라인 타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가 로튼 토마토 지수. 영화가 흥행은 폭망했어요.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 제작비에 1억 불이 넘는 영화라서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뭐 제작비가 작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화의 기대에 아마 제작비 기보다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게 뭔가 그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이게 그걸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별점도 보면 박평식 평론가는 2개 반을 줬잖아요. 여기 보시면 속도에 깔린 캐릭터와 서사.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영화의 장점은 사실 액션 장르물로의 장점이 좀 덜해요. 베이비 드라이버에 비하면 이 영화의 그런 박진감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속도를 또 그렇다고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매력은 사실 또 이 마가 시대에 에, 마가 시대의 미국에 대한 풍자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절묘한 시점이 떨어집니다. 2025년에 스티븐 킹이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작자죠. 이 사람이 예견했던 세계랑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더 러닝맨에서 그려졌던 세계의 묘사와 현재 미국이 유사한 면이 있죠. 그래서 거기 나중에 이게 또 이 영화 재평가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울한 시대에는 우울한 영화가 약간 환영을 못 받습니다. 약간 이게 현실과 겹쳐지는 부분이.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이비 드라이버의 그 전반부처럼 압도적인 또 액션 시퀀스를 보유하고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더 러닝맨은 우리로서도 조금 흥미로운 영화일 수 있는 거는 올드보이의 촬영 감독이었던 정재훈 감독이 지금 에드거 라이트의 전작이었던 레스트 라이트 인 소호에 이어서 더 러닝맨이라는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러닝맨은 어쨌든 우리랑은 좀 인연이 있는 영화긴 한데, 배우 중에 뭐 우리들 이게 액면상으로는 배우 중에 뭐 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약간 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요 그 박병식 평론가의 평과 달리 김성훈 평론가는 별 4개를 줬습니다. 초기작 감성을 다시 장착한 마가시대 활극. 오진호 평론가는 어쩌면 오징어 게임 시즌 3에 받았던 결말. 그러니까 그 결말을 확인하려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셔야 되겠고요. 이왕이면 사운드 빵빵하고 화질 좋은 데로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포스터 욕심을 부리다가 약간 사운드가 좀 떨어지는 쪽에서 봤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의식적으로 나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벤 리처즈입니다. 글렌 파웰이고요. 87년작의 아노 슈와제네거에 비하면 평범한 인물인데 역시 또 아노 슈와제네거의 전작을 생각했었는지 중간에 약간 그 세미누드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근육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근육을 빵빵 채워서 나왔다라는 인물로 등장하고요. 그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벤 리처즈가 이 영화에서 활약하게 되는 이유, 이 더 러닝맨이라는 리얼리티 살인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오직 그의 가족 때문입니다. 슐라 리처즈라는 이제 캐릭터가 이제 부인인데 제이미 로손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품에 안겨 있는 게 이제 이 영화상에서 이제 이 벤 리처즈의 딸인데 이거부터가 사실 영화에서 이게 현재의 미국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의 쇼러너이죠. 프로듀서로 이제 조시 브롤린이 연기하는 타노스 형이죠. 댄 길리언이 이제 댄 길리언 캐릭터를 조시 브롤린이 연기하고 영화에서 실제로 이제 권력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종 빌런이기도 합니다. 뭐 힘이 있다기보다는 시스템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바비 톰스는 콜먼 도빙고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종의 이 사람은 이제 MC 일종의 캐릭터 쇼를 끌고 나가는 그런 좀 연예인 캐릭터죠. 영화 그 리얼리티 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헝거 게임이나 뭐 그런 캐릭터들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영화의 러닝 타임상 뭐 그렇게 그 스토리의 결정적인 캐릭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밑에 안 써 있는 지금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5인물은 더 헌터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게임에서 도망을 치는 더 러닝맨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말 그대로 사냥꾼들입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 주인공 벤 리처즈와 벤 리처즈의 처지에 있는 러닝맨들이 이제 맞서거나 피해야 되는 인물들이죠. 자, 러닝맨 게임의 규칙은 되게 간단한 규칙입니다.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주어지고 24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최대한 시간을 버티면 버틸수록 상금은 추가되며 최종적으로 30일간 그 시간이 지나서 살아남게 되면 그 막대한 상금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규칙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 더 러닝맨 이 TV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벤 리처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 도축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죠. 공경에 빠져 있는 기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벤 리처즈라는 인물은 영화에서는 이게 약간 에드거 라이트가 이 영화를 2시간 10분 내외 정도로 이제 추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좀 드라마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휙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회사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재취업이 안 되는 상태로 영화 설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잘린 게 대부분 동료들을 구하거나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노동의 현실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인간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 자체가 무시되는 거죠. 사실은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자기의 이제 강한 체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위험에 빠진 동료들을 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행동들은 이 러닝맨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일종의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훈련 뭐 해가지고 참여자를 위한 또 뽑기 위한 일종의 경쟁을 또 하게 되는데 우리 뭐 피지컬 백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화에서 휙휙 지나갑니다. 역시 이것도 마가 시대뿐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제 그런 분노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서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비 문제가 이제 영화에서 언급됩니다. 애초에 직접적으로 주인공인 벤 리처즈의 그 딸이 계속 기침을 하면서 있는데 제대로 된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뭐 아마 보험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 깔진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지금 약국에 늘어서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뭐 제대로 된 약을 먹기 위해서는 그 막대한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병원비 때문에 파산이 돼버리는 실제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지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겪는 얘기들은 많이 있죠. 그 얘기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실제로 뭐 미국의 저기 중산층도 아니고 부유층 자녀인데 의료보험 분노 때문에 의료보험 사장을 살해한 사건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현실이 영화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강한 행동 동기가 됩니다. 이거 그쵸.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영화에는 이제 그런 설정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게 벤 리처즈가 잘린 직장에 가서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이제 뭐 거절당하죠. 거절당하고 그 아픈 딸을 데리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밤새 일을 하고 아마 스트리퍼 정도로 생각되는데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리퍼라는 게 이게 유흥업 일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니까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일하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또 100%뭐 나쁜 사람들인 것도 아니고 성실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부인인 이벤 리처즈의 부인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이제 스트리퍼로 일을 해야 돼서 계속 이제 일을 더 해서 부인의 아픈 딸의 약값을 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일도 잘리고 있는 상태의 벤 자체가 이제 약간 TV쇼, 이 당시에 이제 지금 독점적인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방송사는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일종의 권력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미디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배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방송들을 다 보고 있고, 뭐 운전을 하면서도 보고,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타입의 방송 스타일은 두 가지예요. 총 세 가지 정도의 이제 TV 쇼가 직접 보여되는데 영화의 이제 전체적인 주축 테마가 되는 러닝맨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보여지고 이 머더 게임이죠. 살인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쇼가 한번 잠깐 나옵니다. 퀴즈쇼도 되게 과학적인 프로그램인데 계속 이제 출연자가 이 일종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데를 뛰게 하면서 문제를 맞추면 상금을 이제 추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틀리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출연자는 이제 이 벼랑 같은 데로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화 설정상 이제 사망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중상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보여주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흔히 보여지는 부자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는 프로그램이죠. 아메리카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것도 이제 현재의 이제 미국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 미디어는 진실을 담기보다는 뭐 극상 계층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 희화한 부자들의 삶을 희화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생존 게임 같은 게임들을 이제 보여주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그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의 체력이라든가 이제 성향으로 봤을 때 러닝맨의 라는 게임에 절대 나가지 마라. 왜냐면 다 죽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벤의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선택은 이제 그런 TV 쇼에 나가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 거죠. 이제 지금 왜냐면 다른 종류의 여러 TV 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TV 쇼들에서는 딸의 약값을 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 사람 처지에서는 재취업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TV 쇼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프로그램들을.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 사회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좀 방송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공간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영주택이라고, 이 벤 리처즈가 살고 있는 공간은 앞에 이제 서두에 나오는 공영주택입니다. 서민적 공간인데, 뭐 물론 뭐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좁아 보이진 않지만 슬럼가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슬럼가에서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공간이고, 이 참가자에 대한 이 방송사의 태도도 상당히 고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벤 리처드가 쓰러진 어떤 노인을 갖다가 구하려고 했더니, 이제 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 사람을 다시 뒤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또 등장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정보 통제들이 다 이루어져서 딱 이제 접수대 들어선 순간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쏟아지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벤 리처즈는 분노 게이지가 높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 장면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TV 쇼가 원하는 어떤 캐릭터에 부합되기 때문에 TV 쇼에 이제 출연할 수 있는 출연자 리스트에 올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종의 피지컬 100 같은 훈련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경쟁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영화의 설정상이죠.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근데 재미있는 지점은 이제 벤 리처즈가 자기가 출연할 프로그램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계약서에 사인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프로그램이 이제 그 일종의 경쟁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연자를 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살아남았던 벤 리처드에게도 일종의 트레이닝복을 주는데, 그 트레이닝복은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이 방송사, 네트워크가 이 출연자를 선택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감언 이선을 통해 가지고 출연자들을 이제 출연시키는데, 그 과정도 이제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타노스형 조시 브롤린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고, 역시 또 사람을 구하고 나서 고압적인 이제 일종의 경비원하고 대립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계약서에 쓰게 하게 하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일단 설명을 하죠. 영화의 전반부에는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건 이쪽 프로모션이고요. 영화의 중간중간에 그런 이 방송사의 그 CM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홍보 영상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면서 프로그램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에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 TV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파간다인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통제하는 일종의 장치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스티븐 킹은 천재인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근데 물론 TV 퀴즈쇼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상상을 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인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영화의 이제 전반부의 TV쇼의 프로그램에 이제 일종의 상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화폐 단위의 이제 이런
미국 이 가상의 뭐 뉴 달러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화폐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가상의 화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또 아노드 슈왈제네거입니다. 아노드 슈왈제네거가 1987년작의 주인공이었으니까 일종의 오마주죠.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약간 원작 팬들을 위한 살짝의 배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러닝맨 그때 극장에서 개봉했을 당시인지 언젠가 봤는데, 국독자인가? 오래 살았죠. 자, 근데 그때 당시 봤는데 뭐 이제 뭐 뚜렷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반가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서바이벌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이 더 러닝맨이 나왔던 시대 그 소설이 나왔고 87년도만 해도 뭐 물론 그 전에도 뭐 데스레이스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살인 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뭔가 좀 그 새로운 구석이 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오징어 게임도 이미 나왔고 뭐 각종 그 이 살인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더 러닝맨이라는 소재 자체는 좀 새롭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5년 시점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게임의 이제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신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 소재 자체는 액션물이라든가 장르물로서의 매력이 이제 새롭게 돋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드거 라이트는 이제 그 깨알 유머라든가 이 안에 이제 그 유머 감각 같은 게 상당히 또 재미있는 그런 날카로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런닝맨은 아까 지금 의료보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그 분열되어 있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계층적으로 상당히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사회로 이제 구분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 마천루의 도시에서는 부유층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상에 등장하는 아메리카노스라고 하는 뭐 그 많이 있잖아요. 뭐 킹 카다시안 나오는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든가 옛날에 뭐 헐크 호건 같은 사람들도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왔고 오지 오스본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자들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미국 쪽에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뭐 그 넷플릭스 가시면 많아요. 뭐 아시아 부자들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연하게 그 안에서 약간 TV적으로 연출되면서 과장되게 묘사되는 미디어의 조작에 의한 것이죠. 조작되면서 이 그 범죄자 취급받는 이런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가 이제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노숙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풍경들이 영화 속에 이제 중후반부에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영화는 그 구성상으로 보면 이제 이 탈출 결국은 이제 벤 리처즈가 도망을 가고 그것들의 이제 살아남기 위한 이제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영화는 이 이미지 조작이 되어 있는 벤 리처즈가 게임에 결국 참여하게 되고 이제 쇼 투입되기 직전이에요. 이 이미지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벤 리처즈는 본질적으로 이 쇼의 흑막이라든가 전체적인 이 조종자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는 댄 길리언에 대한 이제 분노가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의도와 그것에 대해서 좀 혁명가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캐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혁명가적 기질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반항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도 그 이쪽에 뭐죠? 이 강압적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룰을 어기고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그 무조건적인 복종과 그 다음에 이제 명령에 따른 이제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영화에 이제 종종 등장하는 시궁지에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분노를 설명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콜먼 도밍고 배우도 역시 저기 조윤상 후배, 아카데미 조윤상 후보에도 올랐던 그런 명배우죠. 이 사람의 이제 선동적인 그 되게 그 일종의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일종의 선동적인 그런 멘트를 일부러 구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이제 일종의 이렇게 세 명의 그 러닝맨이 존재를 하고요. 이것들은 철저하게 연출되었다는 게 영화의 이제 중반부에서 역시 또 설명이 됩니다. 출연자 자체부터가 애초에 이미지에 맞춰서 캐스팅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건 그 살인 게임이기도 하지만 뭐 말 그대로 TV 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출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 연출적인 요소들의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면 생존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 세 명의 캐릭터가 나름대로 캐릭터가 부여됩니다. 이 여성은 일종의 그 레즈비언 캐릭터, 성소수자 캐릭터인데 상당히 쾌락주의적 캐릭터이고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좀 얼뜨기 같은 일종의 이용당하고 자기의 현실 인지를 잘 못하고 인지 부조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이제 가장 빠른 희생자가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세 명의 인물 중에서 주인공은 벤 리처즈니까요. 이 사람의 관점으로 형성이 되고 요거는 이제 이 일종의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금이 부과되고 일종의 뭔가 그 정보를 계속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버티면 버티고 시간을 체크하고 뭐 이런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TV 쇼에서 탈출시키고 지나면 이들 헌터가 출동을 하면서 이들을 잡아냅니다.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는 이 게임의 이제 그런 요소들 중에는 경찰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의 설정상에서도 이제 역시 또 휙 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멘트상에 나옵니다만 경찰들도 마찬가지 그 로보캅처럼 이미 이제 민영화가 다 끝난 상태라서 NPR인가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종의 경찰들도 일종의 그 민간 시스템 아래에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민간화되어서 민영화는 이 영화에서는 적어도 일종의 부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의료 시스템도 미국이 망가진 게 결국 민영화에 의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찰 시스템 자체도 우리가 이제 로보캅을 제가 언급했던 건 폴 버벤의 로보캅을 언급했던 것도 이제 민영화되어 있는 그 경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러닝맨에 나오는 경찰들은 뭐 주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고 역시 그들 역시 그 영화의 역전 요소로 그 게임의 요소겠지만 주인공이 만약에 이제 경찰이라든가 짭새라고 부르는데 경찰 영화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그 경찰이나 아니면 이 헌터를 살해하게 되면 그 막대한 포상금이 들어온다는 설정이 또 붙어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입장을 뭐 이제 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게임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지점마다 서포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벤 리처즈가 맨 처음에 탈출을 한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의 접촉은 이제 피하게 되어 있고, 영화의 게임 요소상으로는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그 일종의 딴 안전 공간으로 이동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족 이 출연자들은 분노를 쌓게 되는 캐릭터들이고 연출 그 조작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가족에 대한 일종의 분노가 실현될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은 안전 장소로 옮겨놓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못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어쨌든 벤 리처즈는 과거의 동료였던 인물로 보이는 인물에게 가는데 몰리에게 가는데 이 사람이 윌리엄 H 메이시가 연기하는 명배우죠. 몰리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물품을 구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벤의 이제 그 아쉬운 선택이 나옵니다. 이 몰리가 직업을 제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몰리에게 이제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걸 구해가지고 이제 그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토의를 하는데 영화의 앞부분에서 댄 길리언은 너랑 비슷한 부류, 그러니까 하층민들이죠. 그쪽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몰리는 그 평범한 그 대도시의 군중들에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이 때는 신분을 갖다가 이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위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뉴욕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급 호텔에 투숙을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일종의 이 장치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추적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트워크는 이들을 갖다가 뭐 이들이 일종의 공정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매일 그 보여주는
자기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들도 좀 이 영화가 약간 아날로그적인 요소들과 결합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VHS 테이프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mm, 과거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6mm 포맷의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우편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랑은 조금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뭐 또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성립이 되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온라인 시스템이 이미 완벽하다면 또 게임이 성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영화의 설정상 추적의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우체통을 보내는 그 시스템도 사실 위치 파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는 정보회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분도 좀 그렇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벤 리처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 되면서 추적을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약간 판타지 장르인데, 이제 잠을 자긴 하지만 호텔에서 이 헌터들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이 벤 리처드의 반항기, 똘끼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이 지금 호텔 그 직원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헌터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쨌든 간에 바로 추적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벤 리처드는 뉴욕에서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자신의 신분을 이제 위장하고 허름한 이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제한군인의 숙소라는 설정인데, 역시 이제 제한군인의 숙소 역시도 굉장히 그 허름하고 하층민들이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묘사가 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떻게 서민층들의 삶을 그 취급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하층 신분 위장 이제 신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제한군인의 숙소에 들어가서 지내던 이 벤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이 헌터들을 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때 그 샤워를 하다가 감지를 한 다음에 도망가는 장면이라, 여기서 이제 세미노드가 등장을 하죠. 근데 상당히 이 글렌 파월의 상당히 그 튼튼한 근육질을 감상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장면에서 극적으로 이제 탈출하는 장면, 가장 이제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는 장면인데, 헌터들이 이제 쫓아오고 이 사람은 이제 탈출을 하게 되고,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액션들이 이제 펼쳐지고 이제 폭발까지 이뤄지는 그런 장면이 구성이 됩니다. 영화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는 그 이 여정을 거쳐서, 이게 보스턴이에요. 뉴욕에서 보스턴을 갔다가 메인주에 있는 이제 시골로 이제 도망을 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포터를 받죠. 그래서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러닝맨 게임의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게 되고, 일종의 그 진하진 않지만 은은한 레지스탕스 같은 세력들과 결합이 되면서 이 벤 리처즈가 계속 도망치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탈출 장면에서 또 사용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영화에 이제 그 예고편에도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캐릭터가 이제 이 헌터들의 이제 리더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 지금 요 마스크를 벗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것도 사실은 좀 어이가 없는 게 이제 방송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도 출연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막강함을 좀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데, 이분이 또 나름 유명한 배우예요. 더 폴이라는 영화 있죠. 그 더 폴의 주인공을 연기했던 리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또 얼굴을 또 만나면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영화죠, 더 폴. 자, 그 다음에 요 장면도 벤 리처드가 쫓기는 장면인데, 이 인물은 그 헌터가 아니고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상금이 막대하게 붙기 때문에 이 벤을 노리는 민간인들이 등장을 하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헌터들이죠. 근데 그들이 나타나는 좀 끔찍함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에 이제 속아서 벤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원초적 분노를 담아서 이제 사냥을 나오는 건데,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다는 게 영화 속에 또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 러닝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자기 자랑스러워하는 그걸 영웅화하는 장면들도 영화에 등장해서 이 디스토피아의 끔찍한 면모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영화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희생되는 친구들 말고 같이 만나지 않아요. 만나는 건 아니고 도망가는 친구 중에서 전통적인 일종의 이런 장르에 이제 그런 어울리는 막 되게 럭셔리한 막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도망치는 친구로는 이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뭐 당연히 잡히겠죠. 그 장면 좀 비교적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뭐 보면 이제 핑크빛 뭐 요거 캐딜락 같은 걸 타고서 캐딜락인가요? 여기 도망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이제 화려하게 묘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메인주에 도망가서 나와 있는 이제 도피처 중에는 엘튼이라고 하는 마이클 세라죠. 그러니까 마이클 세라도 역시 이 에드가 라이트의 전작의 그 주연 배우였었어요. 마이클 세라가 나왔던 게 이제 스코필그램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었었는데 이 마이클 세라가 이제 되게 뼛속같이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이 시스템에 저항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집 자체가 부비트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은 전형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공화당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는 희생당했어요. 경찰, 의로운 경찰이었고, 근데 아까 이제 민영화의 과정에서 희생당한 인물로 묘사돼서 그 사람 아버지가 하던 일이 이제 핫도그라 그게 일종의 이 사람의 코드입니다. 캐릭터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약간 지금 멀쩡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좀 치매기가 오셔가지고 거의 이제 시스템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이제 자신의 아들과는 상반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를 시켜주다가 경찰에 이제 습격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사실 좀 이 부비 트랩을 활용해서 하는 장면이 나름대로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망을 치게 되고 뭐 이게 물론 이 엘튼의 그런 일종의 지연 작전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배는 도망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을 성공하는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살짝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액션을 컨트롤하고 이런 능력이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상당히 뛰어났잖아요. 그 앞에 있는 뭐 압도적인 그런 카체이싱 장면들이 있었는데, 또 러닝맨은 약간 뭔가 그런 파괴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밸런스가 조금 어긋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액션물로서의 그런 치열함이라든가 영화의 톤 앤 매너가 조금 안 맞아요. 약간 이 글렌 파월이라는 인물이 계속 쫓기면서도 되게 여유로운 아메리칸 히어로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되게 풍자하고 반항아적이고 이제 안티히어로 같은 캐릭터인데 영화에서 이제 묘사되는 그런 액션의 치열함은 좀 더 처절하게 느껴지진 좀 않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장르물의 팬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영화가 그런 마가 시대의 좀 풍자적인 면들 같은 게 또 매력적인 부분인 게 이 영화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그런 좀 어색한 부모의 사이.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해요. 근데 엄마는 철저한 이 런닝맨의 룰을 따르는 네트워크의 말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튼은 그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인물이고 매우 반항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둘이 같은 집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둘이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엄마가 이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남자를 베닌을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황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마가 시대에 미국의 이제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영화는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의 추격전이기 때문에 배는 마지막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나가던 차량을 탈취해서 이제 그 캐릭터도 사실 되게 흥미로운 건데 영화에 지금 스틸은 없습니다만 아멜리아라고 하는 아메리카노스로 앞에 얘기했던
그 부자들 나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만 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러닝맨 같은 거에 관심이 없는 부유층, 중산층 같은 사람이죠.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차량을 탈취해서 이제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배경이 되는데 그 아멜리아가 어쨌든 간에 벤을 되게 그 광기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홍보하는 대로의 그 캐릭터 자체로 이제 나쁜 남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서 약간은 이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대응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계기가 된 게 아까 이제 민간 헌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TV의 연출적 구성을 위해서 그 갑자기 등장한 그 TV 헌터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밀리의 입장에선 자기를 구하려고 어떻게 보면 구해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그렇게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연출상으로 애매모호하게 그려지지만 어쨌든 간에 아멜리아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참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이 마지막에 이게 되게 고급 이 비행기를 타는 항공기를 요구하고 벤이 그걸 탈출해서 넘어가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저 안에 이제 있는 인물들이 지금 싸우는 장면이 보입니다만 이제 역시 헌터들이 변장한 거죠. 벤도 그걸 이제 눈치채고 이제 맞서 싸우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액션적 하이라이트입니다. 영화에서 이제 무중력과 중력을 활용해 가지고 되는데 역시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만약에 이제 그런 설정이 앞에 영화에 보면은 이제 화장실이 몇 개냐라고 하는 퀴즈쇼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쫓고 쫓기는 장면이 이제 바뀌는 장면에서 활용을 하는데 영화에서 이제 요런 무중력을 활용한 액션 시퀀스들이 약간 좀 앞에서 뭔가 제시가 됐으면 조금 더 액션의 개연성이 좀 더 살아남았을 텐데 영화에서는 좀 쑥 그냥 갑자기 그런 무중력 버튼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영화의 이제 후반부는 이제 이런 액션 시퀀스와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과연 벤 리처즈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원작에서와 영화에서와 결말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영화 러닝맨은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르적인 아쉬움들이 존재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아주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 나름대로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미국과 빗대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얘기니까 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 영국인이죠. 이 영화 연출자 에드거 라이트는 연출자 영국인이고 이 영국인의 그 항상 미국 영화들은 외국인의 감성에서 봤을 때 좀 제대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더 러닝맨도 이제 이쪽에 그런 감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인인데 미국을 종행하는 영화를 만들고 미국의 그런 현실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그런 오락물인 거죠. 그래서 뭔가 안 맞은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흥미로운 구석이 많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The Running Man 이상 어제 본 영화에 대한 소마 시네마의 간단 리뷰였는데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